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밤에 다리가 가만히 있질 않으신가요? 누워만 있으면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고 간질간질 벌레 기어가는 느낌까지 드신다면 이거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증상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점점 늘고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참고 넘기시면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다리 때문에 잠 못 자는 문제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과 병원비 아끼는 비용 절감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하지불안 증후군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잠만 자려고 하면 다리가 괴롭힌다. 이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즉,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기능 이상과 관련된 질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밤이 되면 몸은 쉬어야 하는데 뇌는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더 심해지고 움직이면 잠깐 괜찮아지는 이상한 증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핵심은 다리 불편함이 아니라 수면 파괴입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상당수가 만성 불면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수면이 무너지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지금 다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분명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오래 방치하면 평생 밤마다 고통받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이 병,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부터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을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철분 부족입니다. 국제학술지 슬리프 메디슨 리뷰즈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게서 철분 저장량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즉,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서 다리 신경이 과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기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철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와 함께 비타민C가 많은 채소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는 습관, 이것이 뇌를 계속 깨워두는 원인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클리닉에서는 수면 전 강한 빛 노출이 하지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춰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를 안정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질환에서는 다릅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 움직임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첫째, 고기와 함께 채소 같이 먹기.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조명 어둡게 낮추기. 셋째, 오후 2시 이후 커피 끊기 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기. 이 중 하나만 해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과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과도한 운동은 신경과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자극입니다. 한의사 김성훈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기혈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운동보다 부드러운 순환 자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루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앉아 계실 때 발목을 천천히 10번만 돌려보세요. 이 작은 자극이 혈류를 개선하는 신호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이것이 하지불안 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픈 병이 아니라 느낌으로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간질간질, 찌릿찌릿하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과 속에서 당기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특징을 휴식 시 악화, 움직이면 완화로 설명합니다. 즉,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불편하고 움직일 때 괜찮아지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밤이 되면 다리가 더 불편해진다. 2. 가만히 있으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 3. 움직이면 증상이 잠깐 좋아진다. 4. 잠들기 전에 다리 때문에 뒤척인다. 5. 자다가도 다리 때문에 깬 적이 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하지불안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 불편함을 넘어서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난다면 이건 이미 수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에서도 수면 질 저하는 인지기능 저하와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크해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뒤에서 설명드릴 검사와 치료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런 증상이 이렇게 흔하겠어 하고 넘기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생각보다 드문 병이 아닙니다. 국제 하지불안 증후군 연구그룹 인터내셔널 레스틀리스 레그즈 신드롬 스터디 그룹과 미국 국립보건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에서 인용되는 자료들을 보면 성인 인구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은 대략 5%에서 10% 정도에서 보고되고 이 가운데 치료가 필요할 만큼 뚜렷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대한수면학회와 국내 신경과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 병이 단순히 다리만 불편한 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오래 망가뜨리기 때문에 낮 피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 낙상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 결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예전에는 그냥 잠버릇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받았지만 최근에는 수면장애와 신경질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보다 환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분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나중에야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리가 보내는 밤의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하지불안 증후군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잠 못 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혈액순환 문제겠지. 하지만 이걸 계속 방치하면 평생 밤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증상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혈액순환 저하. 둘째, 수면 자세 문제. 셋째, 철분 부족. 넷째, 나이로 인한 자연현상. 헷갈리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정답입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좀 불편한가 보다 그렇게 넘기셨던 72세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만 되면 종아리 안쪽이 간질간질하고 누우면 자꾸 다리를 털고 싶었지만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새벽마다 몇 번씩 깨다 보니 낮에는 멍하고 식탁에 앉아도 입맛이 떨어지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인 줄 알고 수면제만 드셨지만 다리 불편함의 원인을 잡지 못하니 밤은 계속 망가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새벽에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지러움까지 겹쳐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검사받았더라면 몇 달 동안의 고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병이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아서 본인도 가족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긴 밤의 불편함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내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검사와 치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서부터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생활 전체를 편안하게 바꾸는 비약물적 관리가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병입니다. 앞에서 이미 수면 습관과 카페인, 과한 운동 이야기는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는 방법만 딱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발목 위까지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만 담가보세요. 종아리와 발의 긴장이 풀리면서 불편한 느낌이 한결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따뜻한 목욕과 다리 마사지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가 관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리 마사지입니다. 강하게 누르기보다 종아리에서 발목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3분만 해보세요. 억지로 아프게 푸는 방식보다 편안한 자극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온찜질이나 냉찜질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계열 자료와 수면 관련 안내에서는 따뜻한 찜질이나 차가운 찜질이 일부 환자에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뜨거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고 나에게 더 편한 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 가벼운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 종아리를 15초씩만 늘려보세요. 좌우 2번씩이면 충분합니다. 길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는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은 똑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생강차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고 몸을 편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근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기혈순환의 불균형과 연결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뜸, 온열 자극 같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간요법이나 한방요법을 하더라도 철분 부족이나 신장질환 같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인 확인 없이 그것만 믿고 버티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보실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족욕 10분, 종아리 마사지 3분, 종아리 느리기 15초 2번, 이 세 가지만 해보셔도 몸이 보내는 밤의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미쳐 날뛰는 것 같다면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답입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증상이 밤에 심해지는지, 움직이면 줄어드는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부터 자세히 묻습니다.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 혈색소, 페리틴, 철분 수치, 그리고 필요하면 신장 기능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철분 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철분 부족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 자체에는 수면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의심되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 보충이 먼저이고, 먹는 철분으로 부족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주사 철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AASM의 2024년, 2025년 최신 지침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철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성인에서는 정맥 철분제인 페리카복시말토호스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계열 약물은 강하게 권고했고, 예전에 많이 쓰던 프라미펙솔, 로피니롤은 오래 쓰면 증상이 더 일찍, 더 심하게 나타나는 악화 현상 때문에 표준적 장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68세 박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불면증 약만 드시다가 혈액 검사에서 저장철 수치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고, 철분 치료와 약 조정을 받은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고 낮 피로도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진료 안내에서도 타 병원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약 처방지를 가져오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고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예전에 받은 혈액 검사 결과와 드시는 약 목록만 챙겨가도 불필요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와 기본 혈액 검사는 통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병원비 부담이 매우 커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입원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외래는 중증 질환 등 특정 질환 중심이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장애 진료는 오래 끌수록 병원비보다 삶의 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마다 다리를 괴롭히는 이 증상을 그냥 넘기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의 이상 신호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둘째, 철분 부족, 수면 습관, 카페인 같은 생활 요소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셋째, 방치하면 불면증을 넘어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자기 전 발바닥 온도가 증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수면 관련 설명에서도 말초 체온 상승이 수면 유도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발이 차가우면 뇌는 아직 깨어있다고 인식하고 다리 신경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잠들기 30분 전 양말을 신고 자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다리 불편감이 줄고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유독 나쁜 습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TV를 보는 행동.
이것이 뇌를 깨우고 하지불안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양말 착용, TV 끄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밤의 신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작은 실천이 편안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 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